여러분의 오늘은 어떤가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독자분들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동희님은 혹시 후회 없이 하루를 보낸다는 거는 어떤 것 같아요? 타인의 시선이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용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하루를. 그걸 이제 조금씩 구분해 가는 게 하루를 더 잘 채우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타인, 그러니까 뭐 가족, 친구, 아니면 어떤 환경적인 일 때문에 계속 내가 포기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하루를 보냈는데 딴 일 하다가 다 간 거야. 네, 제 할 일은 정작 못 하고. 네. 그러면 그게 지쳐갈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하루를 결정하는 아침 또는 잠자기 전 루틴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습관도 괜찮고요. 저는 일단 잠들기 전에 그 선언문을 쓰거든요. 선언문? 네. 그거는 어떤 건가요? 일기랑 다른 거죠? 네, 좀 다르죠. 제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종이에 써서 그거를 읽어요. 그걸 한번 읽으면서 내가 더 다짐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다짐을 하고 자고 일어나서 전 또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기상을 하고 하루 플래너를 작성을 하고 모닝노트 아침 일기 쓰면서 감사일기 쓰고 그리고 운동 가요. 그럼 오늘 아침에 미라클 모닝에 했었던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얘기해 줄 수 있을까?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플래너 작성하고 아침 일기 쓰고 그리고 운동. 그럼 오늘 아침에 일기나 플랜 중에는 우리 방송도 있긴 했었던 건가? 네. 오늘 방송 잘하고 와야지. 네, 잘하고 와야지. 다행이네. 있었더니 참 좋네요.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게으르게 보낸 날까 뿌듯하게 보낸 날? 네. 아니면 뭐 표현하자면 하루를 꽉 채워 보낸 날까? 아니면 조금은 빈틈이 많았었던 날? 저는 제 하루를 인스타에 공유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스토리로 많이 공유하는 거예요? 네. 스토리로도 많이 공유하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서. 근데 얼마 전에도 스스로가 오늘은 게으르게 보내야지 하고 올렸던 게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고 운동을 안 갔을 때. 내가 오히려 잠깐의 쉼 텀을 넣은 거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쉬고 나서 가장 이렇게 좋게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나의 휴식을 줬으니까. 그러면 또 이제 내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과 에너지를 저장하고 나서 내일 더 뛸 힘이 생기는 거고. 네, 그렇죠. 이제 기계나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무 움직이면은 녹슬고 고장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이렇게 바쁘게 지내거나 내 체력을 다 써버리면 번아웃이 오거나 무기력이 찾아오니까. 네, 마음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한 번씩은 스스로 게을러지는 거를 허락하는 거죠.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게으른 날들이 사라져요. 이게 참 슬픈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아침 10시, 11시 뭐 늦게까지 자면 12시까지 자잖아요. 아침인데 못 일어나잖아요. 이제는 그런 날들이 안 생겨요. 아무리 늦게 자도 아무리 체력을 많이 써도 7시, 8시 아니면 회사 가는 시간 맞아요. 그냥 쉬는 날인데도 일어나게 되는 그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빈틈이 많다라는 거는 그냥 잠을 엄청나게 자야 되거든요. 어릴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대학생활 하다가 시험 기간에 그쵸. 공부 많이 하고 그러면 다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술을 먹은 날은 푹 자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엄청 길어. 어릴 때보다 한 1.5배는 더 살아. 조금 더 뿌듯한 날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뭘 하고 잘 보냈을까. 가장 기분 좋았었던 거는 최근에 이제 자주 가는 동네 카페였는데 한동안 안 가다가 거기를 갔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거기 앉아서 제가 원래 이 패드가 있으니까 패드로 뭔가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작업이 너무 잘 돼. 잠깐 쉬러 갔었는데 뭔가 작업도 잘 되고 일도 계속 하게 돼서 뭐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오려고 했었는데 한 4시간 정도 있으면서 일도 다 마무리 짓고 여유 있게 딱 집에 오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소소한 행복. 그 소소한 행복들이 일상에 있으면 가장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카페를 가도 밥을 먹어도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면 그걸 못 느끼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은 그런 시간들도 나 오늘 잘 되는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봤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럼 동희님은 과거 아니면 뭐 어제 이런 시간에 얽매여서 오늘이 좀 지쳤던 적은 있을까요? 제가 엄청 어렸을 때 겪은 트라우마를 작년까지 안고 살았었거든요. 그게 진짜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올해 딱 들어서부터 그게 너무 쓸데없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빡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미 지난 날들을 계속 끌고 와서 내일이 밝을 수도 있는데 그 내일마저 칙칙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이제 제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죠. 내가 여기에 너무 감정 소모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걸 그렇죠. 깨닫게 된 거군요. 네. 그럼 그 이후에 혹시 나의 가장 큰 변화는 뭐였어요? 마음에 긍정적인 게 생겼는데 어떨 때는 그게 단기적으로 갑자기 차오를 때도 있지만 계속 꾸준히 뭔가 변화시키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일단 일기 쓰는 게 좀 그런 것 같고 작년까지만 해도 좀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사람을 잘 안 만났어요. 나가지도 않고. 근데 올해 들어서 사람도 많이 만나고 피곤해도 친구 만나러 가고 좀 그런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내가 인간관계를 조금은 더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주변 지인들은 되게 좋겠네요. 동희가 이제 바뀌었네. 근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기도 해요. 언니 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사람이 많이 밝아졌다. 얼굴이 환해졌다. 그게 아마 내가 조금씩 성숙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마음들이 치유가 되면서 그죠. 그런 거 외적으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좀 시간은 지났는데 미국을 다녀와서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학교라든지 이 학업에 대한 부담이 적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경쟁 사회잖아요. 네, 그죠. 근데 저 때도 그런 경쟁 사회여서 힘들었었는데 미국 가서 제가 가장 많이 했었던 게 그 우리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거기 공원에 그냥 벤치에 앉아서 한 시간 정도 멍을 때렸어요. 그러면 미국인들이 와서 동네 주민들이죠. 말을 걸어요. 왜냐면 이방인이니까. 그러면 저도 저 요 근처에 살아요. 왜냐면 저는 홈스테이 살았으니까 좋은 주택에 살았단 말이에요. 뭐 세를 들어 살긴 했지만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기억에 남는 게 어린 친구들도 많이 와서 말을 걸고 거기 뭐 반려견이랑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그 어린 친구들은 완전 처음으로 외국인을 본 거잖아요. 그죠. 어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교류가 많지만 제가 갔었을 때는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녀오고 나니까 저는 다시 대학을 돌아갔단 말이에요. 교수님, 뭐 친구들, 후배들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게 아마 내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외적으로 좋아져 보이는 게 있었나 보다. 그럼 어떤 식으로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때? 좀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죠. 아니면 어디서 왔는지. 신기하다. 아니면 어디 사는지. 그러면 요 근처에 산다 이렇게. 근데 진짜 미국은 그게 있어요. 빌리지라 그래서 한 동네에 같이 살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지방에 그런 게 있잖아요. 서울에는 다 아파트라든지 주택 가니까 잘 없겠지만 그래서 무슨 빌리지 안에 들어가면 차로 거기 들어가면 다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걸어서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뭐 여기 유학생들은 어디 학교에 사는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왔고 저 학교 갈 때도 그냥 말 걸어요. 그냥 굿모닝 인사하면 저도 같이 인사하고 그 반려견 보면 우리 이제 주인 아저씨도 키웠으니까 저도 이제 반려견 다른 이웃 주민 반려견 보면 같이 인사도 나누고 저는 원래 또 강아지라든지 개를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게 그 미국에는 할로윈데이라든지 이런 미국 안에도 행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설날 추석 이러는데 미국도 뭐 독립기념일 이런 날도 같이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사람들과 같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 할로윈 데이 때는 애들이 와요. 사탕 달라고. 그러면 우리 주인 아주머니가
그 사탕이나 초콜릿 바구니를 준비해놔요. 제가 준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그 애들이 문 두들고 들어오면 인사하고 옷 주고 뭐 재밌게 놀아라, 맛있게 먹어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거기는 되게 크게 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주변 그 사람들과 그때는 더 이웃 주민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 참 신기한 경험. 네, 좀 진짜 신기한데요. 듣기만 해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미국의 그 빌리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다음 질문 하자면요. TV 프로그램에서 나의 하루를 찍는 예능 촬영이 온다면 어떤 걸 보여주실 것 같아요? 일단 그 편은 굉장히 재미가 없을 거고요. 촬영이 없으면 그냥 운동집, 독서, 뭐 저도 이런 모델 쪽이니까 SNS 컨텐츠 짜기, 독서, 밥 먹기. 그러니까 조금은 반복되는 일상이 있기 때문에 방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작가님이 특별한 거 하나 정도는 보여주셔야 돼요. 원래 뭐 관찰 예능 자체가 집에서 보내는 거 뭐 아니면 조금씩 일하는 거 이런 거 보여주지만 그쵸. 뭐 친구를 만나던가 아니면 뭐 남산이라든지 아니면 한강 가는 거 이런 것도 넣잖아요. 혹시 맞아요. 넣는다면 뭘 넣을 것 같아요? 저는 예쁜 카페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동네 하나를 지정해서 카페 5군데를 루트를 짜놓고 만약에 그 동네에 독립서점이 있으면 루트에 서점 넣어서 이제 책 들고 다니면서 걸어가는 거군요. 네. 그러면 혹시 최근에 갔었던 카페 중에서 괜찮은 곳 있어요? 뭐 지금 상호를 밝히면 그럴 수 있으니까 어디 동네까지만. 동네 그 수원의 행궁동. 거기가 좀 예쁜 곳이 많나 봐요. 왜냐면 제가 맞아요. 인스타라든지 뭐 스레드 하다 보면 행궁동 카페 진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거기 카페는 좀 분위기가 어때요, 그러면? 약간은 이렇게 조금 주택을 변경한 곳이에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트렌드하게끔 만든 곳이에요? 주택을 트렌드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동네 자체가 작고 고즈넉한가? 제 기준에는 고즈넉해가지고 좀 작은데 조용하고 커피도 맛있고 한 곳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보내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어떤 커피를 좋아해요, 그러면? 전 아메리카노. 아무래도 좀 식단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디저트는 거의 안 먹겠네요? 디저트를 먹는다면 뭘 먹어요, 가서? 디저트는 그 카페에서 가장 잘하는 메뉴를 먹죠. 요즘에는 어떤 디저트가 조금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드세요? 원래 이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마카롱이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스콘, 뭐 두바이 맞아요. 초콜릿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네. 저도 근데 그런 디저트 트렌드는 잘 몰라가지고. 카페 가서 좀 이렇게 베스트셀러의 디저트를 먹게 되는 거군요. 그게 아니면 진짜 좀 기본적인 거, 소금빵. 소금빵 이런 것도 유명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주로 먹어요. 다음에 유명해 주셔서 꼭 예능 촬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제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오늘 하루를 기록하는 방법 있을까요? 저는 아침에 일기를 쓰고 이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인스타에 올려요. 어떤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사이 공식 계정은 먹는 걸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플레이팅 돼 있는 접시, 봤어요. 음식. 저는 주로 제 사진을 많이 올리긴 하죠. 그것도 그렇고 풍경 사진, 그 카페 인테리어. 그런 것들을 올리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서 소통이 되는 거죠. 이 카페 어디예요? 어디 가셨는지 아니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제 그 카페를 태그를 해서 올리면 사람들이 들어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렇게 소통이 되죠. 여기 가봤는데 그 옆에 다른 카페도 좋아요.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네. 그럼 또 거기 가면은 또 소통이 되는 거죠. 가셨네요. 추천해준 거. 그러면 뭔가 조금씩 연결이 되어서 나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올리고 싶은 거고 그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고 그게 하나의 뭔가 재미있는 기록이네요. 네, 맞아요. 기록하는 방법 중에서 나도 기분 좋은 거고 보는 사람들도 하여금 이걸 통해서 뭔가 또 얻는 것들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저는 이 기록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일기였어요. 근데 일기를 안 쓴 지가 제가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SNS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내려놨던 게 지난 방송에서도 짧게 말했었지만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혹시 그럼 동희님 같은 경우에 저보다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동희님 팔로우라든지 아니까. 네. 그런 걸 느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 제가 지금 인스타 계정이 5번째 계정이거든요. 삭제하고 다시 만들고 삭제하고 다시 만든 게 5번째인데. 그럼 리셋을 했다는 거죠? 네, 그 이유가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게 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살짝 기억 남은 건데 동희님 계정이 하나가 아니라 뭐 하나 더 타고 들어가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완전 일상. 이제 보신 거는 제가 그냥 포트폴리오도 촬영하고, 올리고 뭐 그랬던 것 같고. 네, 일적으로 좀 많이 올리는 거고 그거는 따로 빼서 일상. 그러면 일상 계정이 조금 더 편하긴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리셋을 하고 났었을 때 다시 만들고 그러면 지금은 잘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통도 하고 계신 거고. 그래도 조금은 뭔가 아쉬웠던 적 뭐 아니면 잠깐 멈춰야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 회의감을 잠깐 느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동시에 SNS 관리를 놓아버린 적이 있었죠. 오히려 그러니까 일도 멈추고 SNS 계정도 나도 멈추고 싶은 마음이 커져간 거군요. 네. 이게 연동이 되어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회 공식 계정이 있고 개인 계정이 있는데 계속 방송을 올리면 그래도 여기인가 뭐 먹는 걸 올리든지 그러니까 뭔가 소식을 올려야 되고. 맞아요. 개인 계정을 하지만 이 개인 계정은 저는 원래는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 생각 안 하고 기록용이었어요. 그래서 일기처럼 뭔가 사진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거 썼는데 그게 어느 순간 좋아요고 막 올라가. 그리고 DM으로 뭐 물어봐. 그러니까 동희님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면 그래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지금은 있죠. 근데 저는 나만의 장소로 간직하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해시태그나 뭐 안에 그 안에 정보 내용도 잘 안 넣어요.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지역이라든지 뭐 넣는 분이 있잖아요. 그 정보 맞아요. 넣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거의 안 넣는 편이었죠. 그러니까 올리는 건 괜찮은데 뭔가 더 많이 알려지는 건 안 좋아하는. 맛집을 찾았으면 나만 알면 돼. 뭐 이런 감정이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안에서 혼란스러움이 오면서 스스로 개인 계정은 안 하고 그 사이 계정은 그래도 구독자분들과 지금 게스트분들과 계속 소통하니까 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우리가 오늘 하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이것도 하루에 대한 이야기기는 한데 오늘의 선택이 하루하루가 쌓여서 미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에 집중을 하고 좀 후회 없는 삶을 살면 미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을 잘 채우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또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 두렵다고 생각한 미래에도 기회랑 발전이 넘쳐나기 때문에 다가올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자. 그러면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색 질문 한 가지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른이 되면서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하는 청취자분들에게 동희님이 오늘 또 이야기를 잘 해주셨지만 우리가 본연적인 라디오로 돌아가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힘들다는 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시간 내서 쉬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건데 사람이든 기계든 좀 원활히 움직이려면은 휴식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쉼이 있어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네. 조금 어린 나이신데도 많은 걸 깨달으신 동희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저는 청취자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예전에 동생들한테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루가 힘든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찾아오니까. 내가 아무리 거부를 해도 내일은 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하루를 잘 채워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을 잘 채우면 한 달이 되는 것처럼. 맞아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루가 반복되고 지치지만 1년을 잘 채웠다라는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 같이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고요. 동희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1시간 좀 넘게 대화 나눴거든요. 되게 저는 이런 대화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도 오늘 동희님은 처음 뵀지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고마웠던 거는 동희님의 솔직한 모습과 그런 경험들을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와닿는 것도 있고 아마 청취자분들과 구독자분들도 동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또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지 않았었을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희님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방송 이외에 인스타 424POD와 이메일 424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방송 후기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다음 토크는 일상 풍경, 내 마음속 감정들입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